제주랜드TV 좋아요, 구독. 제주코리아 부동산 경매 스토리는 제주를 터전으로 살고 있는 진솔한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제주코리아 부동산 경매 스토리 제4편 10년을 열심히 일한 결과 다시 맨발이 되다. 제주시 일도지구에서 행복하게 살던 집을 팔고 나서 2004년 여름 제주시 중앙로 신한은행 위쪽 오랫동안 퓨마절이 있던 곳 2층에다 새로운 둥지를 틀었다. 매장 규모는 약 70평대 한식집이었다. 나와 집사람이 선택한 컨셉은 낙지볶음, 불락전골, 불락뚝배기 등 주로 낙지 요리와 불고기 전골 등의 한식 메뉴를 채택하였다. 이미 검증된 손맛과 맛깔스런 비주얼에 소문을 타고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일단 들어와서 먹어본 손님은 무조건 단골이 되었다. 어떤 분은 저녁마다 가족들을 이끌고 매일 출근을 하는 고객들도 생겼다. 하나같이 너무 맛있고 고급스럽지만 음식값은 가성비가 최고라고 입을 모았다. 그런데 손님들이 우리한테 몇 가지를 문제 삼았는데 그중 하나가 유료 주차장 문제를 들었다. 당시에는 제주에서 돈을 내고 주차한다는 개념이 적은 때였지만 제주시청에서는 주정차 단속을 엄청 해댔다. 우리 식당은 2층이었는데 1층에 유료 주차장이 있고 골목 안쪽으로 노상 유료 주차장이 있었지만 1층의 유료 주차장은 돈을 받고 차를 세우지만 면적이 좁아서 늘 포화 상태였다. 게다가 시청에서는 어찌나 주정차 단속을 요란하게 해대는지 호각소리와 앵앵대는 주정차 단속 노란색 차는 시도 때도 없이 달려들었다. 아마 그 해에 때 맞추어 탑동 노상 유료 주차장을 만들고 시청에서는 거기에다 차량들을 세우라고 집중 단속을 해댔던 모양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직 일반 시민들은 주차비에 투자하는 습관이 되지 않았던 과도기였다. 그런 상황에 더하여 제주시의 중심이 신제주에 새로 생기는 신시가지로 상권 이동 현상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간과하고 옛날 탑동과 칠성통에 번화했던 거리만을 상상하고 내려온 게 잘못이었다. 도심이 이미 중심이 바뀌고 있었던 것을 생각지 못한 큰 실수였다. 단지 선배님이 선의로 우리에게 좋은 자리를 주나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또한 시장 조사를 한다고 내려온 시간도 항상 제주시 이도지구에서 영업이 끝나고 밤에만 내려와 보았으니 컴컴한 이도지구와는 대조적으로 네온사인이 번쩍번쩍하는 밤거리의 중앙로와 칠성통에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낮에 돌아보니 손님들이 전혀 눈에 띄지 않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식당을 오픈하고 영업 전단지를 들고 나가서야 알게 된 것이다. 거리에 사람이 없는 것이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느낌이 쎄하게 들었었다. 제주시 이도지구에서는 오후 3시까지만 영업하면 120명에서 150명 정도 손님을 받고 저녁 5시에는 영업을 마치고 시장을 보고 늦어도 6시 정도에는 퇴근을 하였었다. 당시 일도 지구에 있던 우리 식당의 면적은 전용 면적이 11평 정도였고 임대료는 불과 연 350만 원이었다. 그런 작은 곳에서 배달을 통하여 점심 한 끼 장사만으로도 일 평균 매출 40만 원 정도가 되었었다. 그리고 오후 4시 정도면 나는 벌써 퇴근하여 저녁에는 다른 사업을 하였었다. 나는 늘 2개 이상의 사업으로 밤늦게까지 하였지만 금전적으로는 안정되게 매출이 일어나서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만은 여유있고 보람있는 생활이었는데 새로 시작한 중앙로 한식 식당은 낮에 겨우 몇 명 올라와 식사하고 저녁 손님은 대부분 단골 손님들로 늦게까지 있으니 결국 영업시간의 중점을 저녁으로 맞추어 10시까지 손님을 받으면 12시나 되어야 마치는 고단한 생활이 되었다. 그렇다고 점심 장사를 안 할 수는 없으니 시장을 보려면 아침 일찍 눈을 뜨고 일어나야 했다. 그러나 매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매달 월세는 100만 원의 전기 및 수도료 등 몇십만 원이 추가되고 인건비는 전보다 3배 이상 나가고 근무 시간은 전보다 2배 이상이 늘어났는데도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이다. 맛이 있다고 점점 찾아오는 단골들의 높은 평판에도 상권은 이미 이동해버린 지역인지라 지출 대비 수입은 늘지 않는 게 아닌가. 몇 달을 이렇게 지내니 이러다가 보증금마저 까먹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되어 정신이 번쩍 나는 게 불과 2-3달이 지나자 머릿속에 두려운 생각이 엄습해오기 시작했다. 절망에 빠지지 않게끔 해달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다. 다행히도 그때 부자라는 막걸리의 브랜드를 지닌 배혜정 누룩도가의 부자 막걸리의 제주 총판 기회가 우연히 다가왔다.
배상면 주가의 배상면 회장이 셋째 딸을 위해서 막걸리를 만들었는데 그 막걸리 이름이 부자였다. 그 회사에 동기생이 상무로 있었는데 내 소식을 듣고 제주도 총판을 줄 테니 빨리 올라와서 총판권 계약을 하라고 한다. 요즘은 회계하고 술을 끊었지만 술통을 지고 가라면 힘들어서 못 가지만 뱃속에 넣고 가는 것은 문제없을 만큼 술을 좋아했던 당시에 나는 즉시 서울의 본사로 달려가 제주도 총판 계약을 맺고 국세청의 주류사업자 허가를 받아 술 도매상이 되었다. 그리고 직원을 구하여 함께 루트세일을 통하여 제주도 전역에 부자 막걸리를 깔기 시작했다. 부자 막걸리를 차에다 싣고 다니며 열심히 마트와 슈퍼마켓 등에 납품을 하고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서귀포 킹마트에서 부자 막걸리를 진열하고 있는데 형광등 매대 앞에서 어느 분과 얘기를 나누다가 사는 곳이 대구라 하여 혹시 누구 아냐고 하니 자기네 특급 고객이라고 하면서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서 나보고 부자 막걸리 선물 세트를 구정 선물로 쓸 테니 대구로 엄청난 양을 갖다 달라 하였다. 그렇게 많이요? 했더니 자기 회사 직원들 선물과 고객업체들한테 구정 선물로 정말 좋을 것 같다면서 신신당부하고 간다. 이 엄청난 소식을 서울 본사에 알렸더니 지역 기반이라니 어쩌니 하면서 제동을 걸었지만 매출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와 함께 약속된 것을 당연히 지켜야 하므로 직원을 보내서 동기생인 본사 상무와 면담을 하게 하고 엄청난 양의 부자 막걸리 선물 세트를 성공리에 납품하였다. 벌써 15년이 지났지만 그때 대구에 있는 필라이팅 대표의 통큰 주문을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부자의 배혜정 누룩도가는 그 이후 동기생인 배상무가 회사와 결별을 하자 나도 제주도 총판권을 내놓게 된다. 중앙로의 우리 식당은 여전히 힘들게 꾸려나갔고 매출 대비 엄청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었다. 매일 언제 식당을 접어야 하나 생각할 정도로 압박감이 오기 시작하였다. 10년 이상을 요식 사업에 뛰어들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한 대가가 보증금도 다 까먹고 망하는 실정이 되니 어떻게 해서든 난관을 극복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게 되었다. 돈 때문에 뼈가 녹아 아프다는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게 해주는 그런 날이 지속되었다. 10년을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한 결과로 보증금까지 전부 털어먹고 다시 맨발이 되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200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머릿속에서 떠오른 생각은 내가 살기 위하여 이제부터라도 부동산 경매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해 1월부터 대법원 경매 사이트를 매일 들여다보며 월요일마다 열리는 제주지방법원 부동산 경매 법정에 다니기 시작하였다. 부동산 경매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면서 빈손으로 또다시 새로운 세상에 뛰어든 것이다.